크레인 차량이 없는 건설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은 것들이 힘들겠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크레인 차량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농담은 여기까지 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 주제에 대한 감을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토픽입니다. 이번에는 달리거나 뜨거나 날거나 하는 거대 기계의 제조 및 수리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직접 조립하는 타워 크레인. 대도시의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은 타워 아파트와 같은 건물만이 아닙니다. 그 건물을 만들어내는 타워 크레인 집단도 그중 하나입니다. 얼핏 보면 이런 거대한 크레인을 만들려면 더 큰 크레인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세계 최대의 자립형 크레인 크롤K 10,000을 확인해 보세요. 지상으로부터 높이는 최대 120m, 리프팅 하중은 120톤이나 됩니다. 또한 거치형으로 건물에 직접 부착하는 거인 크레인도 있습니다. 전용 기반 위에 세워져 건설 중인 빌딩에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 크레인이 초고층 빌딩이나 원자력 발전소, 댐 등의 건설에 필요한 짐을 들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크레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신을 건설해 나갑니다. 굉장히 편리한 방식입니다. 작업자는 먼저 기초를 다지고 토대 부분을 만듭니다. 그 후 여러 층의 타워 부분, 지브라하고 하는 팔 부분, 운전대 등의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그의 친척인 이동식 크레인의 힘입니다. 그 후에는 스스로 부품을 매달아 칸누키라 불리는 특수한 핀을 사용하여 크레인 본체를 고정하며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쌓아 올리는 데에 최적화된 설계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개로 하나의 잠수함. 이야기는 구름 건너편에서 바다 밑으로 이동합니다. 잠수함은 단순히 제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비나 수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리에는 정기적인 경우와 사고로 인해 파손을 복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 조지아는 30년 가까운 역사 속에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었던 반면 흑역사 같은 사건도 여럿 있었습니다. 1986년 태그보트 세코타를 프로펠러에 감아 침몰시킨 적도 있었고 2010년에는 감속기 안에 볼트를 두고 내린 것이 원인이 되어 3개월이나 수리를 받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22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조지아에 얽힌 마지막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로에 설치된 부표를 들이받고 킹스베이 해군 잠수함 기지 입구에서 좌초해버린 것입니다. 트라이던트 재정비 시설의 드라이독에서 100만 달러를 들여 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배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만 하고 이제부터는 다른 잠수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체의 자잘한 사고는 비교적 흔한 일일 수도 있지만 프랑스의 루비급 핵잠수함 페를르의 수리는 정말이지 독특했습니다. 2020년 페를르는 유지 보수 중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불은 14시간 동안 계속 타올랐고 결국 뱃머리 부분이 모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원자로가 있는 한미 부분은 무사했습니다. 피해 상황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페를르를 구하기 위해 독자적인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우선 이미 퇴역한 동형 루비급 핵잠수함 사필의 존재를 떠올렸습니다. 그 뱃머리 부분을 절제해 페를르의 잔해에 전압한 것입니다. 이 작업에는 약 1년이라는 기간과 1억 1천만 유로라는 거금이 들어갔습니다. 작업 후 잠수함은 다소 부상은 있었지만 죽지는 않았다는 의미에서 예전 이름 페를르를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타이어 수리 방법. 매년 세계에서는 무려
23억 5천만 개의 타이어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총 2조 개가 넘습니다. 엄청난 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이어가 마모되었을 때는 단순히 교체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45,000달러나 되는 데다 채굴 현장에서 움직이는 파워풀한 기계의 타이어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타이어는 수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작업자가 불량한 부분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깨끗이 한 다음 구멍을 고무로 메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코드와 고무가 다층으로 되어 있는 파이 형태의 구조를 형성해 나가면 끝입니다. 상처를 반창고로 덮는 것과 매우 유사하지만 아주 힘든 작업이며 막중한 책임이 부과됩니다. 45,000달러라는 금액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동차나 자전거의 타이어가 마모되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펠컨 9이 생길 때까지 스페이스 X사는 2022년 36번의 펠컨 9 발사를 성공했고 재사용할 수 있는 로켓을 36번 모두 회수했습니다. 연말까지 펠컨 헤비라는 대형 로켓 발사 2회를 포함해 앞으로 30번의 미션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의 팀은 스타쉽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임해 텍사스주 보카치카에서 프로토타입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사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로켓을 만들 수 있는 걸까요? 로켓 엔진, 로켓의 다단 구조, 우주선은 모두 스페이스 X사의 캘리포니아주 호선 공장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하청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납기나 경쟁 타사와의 싸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지붕 아래에서 모든 것을 조립하고 다시 로켓을 재사용하면 2주 만에 한 대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원래는 보잉 747의 동체 조립용 건물이었던 곳에 모든 제조 공정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 크기가 쉽게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준비가 모두 완료되면 각각의 부품은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로 보내집니다. 무려 4,000km나 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엔진은 여행 도중 텍사스주 맥그레거에서 일단 멈춘 다음 연소 시험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 시험장은 하루 18시간, 주 6일이나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행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스페이스 X사는 현재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에 있는 4곳의 발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켓 본체는 그 경납고에서 제조됩니다. 조립된 펠컨 9는 발사 때까지 옆으로 높여진 상태로 전달되어 그곳에서 발사가 진행됩니다. 다음은 로켓의 1단째를 회수하여 재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스타쉽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방법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영상을 통해 전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영상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리펠 R9800 굴삭기 조립. 리펠 R9800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굴삭기입니다. 출력 3000kW 엔진을 2기 탑재한 800톤급의 이 거인은 대규모 채굴 현장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높이 11m, 폭 약 9m, 총 길이는 25m나 됩니다. 버킷은 47.5 입방미터의 암석이 들어갈 정도의 용량입니다. 만약 이 버킷을 코카콜라로 채우려면 1리터 페트병이 23,750병이나 필요합니다. 새로운 현장까지 리펠 R9800은 손쉽게 트럭으로 운반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2014년 이 차량은 화물선 두게라호를 타고 프랑스에서 호주로 옮겨졌고 이후 무라반의 탄광까지 272km의 여정을 갔습니다. 물론 분해된 상태로 말이죠. 조립 작업에는 전륜에 캐터필러를 입히고 자체를 부착하고 캐빈의 엔진, 암의 버킷을 장착했습니다. 이 모든 공정에서는 세대의 크레인을 사용해도 며칠이 소요됐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하루는 작업이 중단됐기도 했습니다. 풍속은 약 19m 정도였지만 위험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라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법입니다. 굴삭기는 코끼리 106마리분의 무게에 해당하며 버킷 하나의 일반적인 욕조 280개 분량의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굴장에서 덤프카에 싣는 것은 광물입니다. 게다가 단 1.5분 만에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선박 건조. 2018년 세계 최대의 크루즈 여객선 심포니 오브 더 시즈가 프랑스 생 나젤의 조선소에서 준공되었습니다. 이 배는 STX 프랑스사가 로열 캐리비안 인터내셔널을 대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거인의 길이는 무려 362m. 그 유명한 에펠탑을 옆으로 높인다 해도 그보다 32m나 더 깁니다. 무려 18층 건물 높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배들은 미리 만들어진 조립식 섹션을 일일이 용접하여 만들어집니다. 심포니 오브 더 시즈의 경우는 84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붙이고 끝이 아닙니다. 크루즈 라이너는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모두 필요로 합니다. 배선 공사, 내외장 공사, 놀이기구 설치, 기타 세세한 것의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중해를 횡단하는 첫 항해에 나설 수 있습니다. 화물선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영장이나 레스토랑은 없지만 이 거인의 장점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머스크사의 400m 길이의 컨테이너선 머스크 트리플 E급 조립과 중국 장수성 이징시 조선소의 선체 용접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마치 예술의 경지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만약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의견을 알려주세요. 자, 이것으로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이 아직이신 분이라면 채널 구독과 SNS 공유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더 나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